요금제도 맡으면 낫다 디바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바이드를 개발 중인 에브리어입니다. 저희는 넷플릭스와 차 같은 구독 서비스들을 더 편리하게 관리해주고자 합니다. 계정을 함께 공유할 때 당사자들 간에 직접 금전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동 결제, 자동 이체로 저희가 안전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신 관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혼자 구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디바이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아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발팀, 디자인팀, 운영팀이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팀의 이석준이고 저는 개발팀의 김기빈. 오경택. 한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요금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디바이드의 이석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독 경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경쟁도 치열한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경쟁에 유리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요금제였습니다. 계정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생각보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런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만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이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심지어 저희 1차 타깃 연령층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인구가 이런 요금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정을 공유한다는 것에는 반드시 문제점도 존재하겠죠. 실제로 저희가 5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상당수가 이런 요금제를 이용하며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만한 넷플릭스라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매 욕구에 비해 구매력이 부족한 저희 타겟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을 분담하며 함께 사용할 주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달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이 특성상 스스럼 없이 금전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 아니면 계정 공유를 권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럼 없이 금전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람은 생각보다 더 적습니다. 이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넷플릭스를 보고는 싶은데 보지 않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주변인을 3명이나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정 공유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는 필요한 과정을 소액의 요금을 받기 위해 3명에게 진행해야 하며 이런 스트레스는 매달 반복됩니다. 소개합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 디바이드만의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자동 결제와 자동 이체를 통해 당사자들 간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럼 없이 금전 거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람에게만 계정 공유를 권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문제점이 해결되고 매달 다수의 사람에게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두 번째 문제점 또한 해결됩니다. 여기에 더해 저희 디바이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해 저희 서비스의 사용 설명서가 담긴 초대장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 서비스로의 유입이 조금 더 쉬워지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계정 주인이 계정을 공유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구독하면 저희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주변인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유입된 주변인은 저희 서비스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하고 저희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와 본 서비스인 넷플릭스에 대한 본인 몫의 요금 두 가지를 매달 자동으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 중 넷플릭스에 대한 본인 몫의 요금은 저희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정 공유가 종료되면 계정 주인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계정 중도 변경, 구독 중도 해지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주변인에게 환급해줍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주변인을 통한 유입이 증가해 사용자 만족도가 상승하며 이탈률이 줄어들고 초반에 함께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모르는 사람끼리 계정을 공유하였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는 사람에게 저희 서비스에 초대장을 보내서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유관기관의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가 우려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기타 법률의 침해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견해를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고민과 실행을 통해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다양한 인사이트와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5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출시가 언제 되냐, 당장 사용해보고 싶다 등 굉장히 강력한 사용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전체의 8%였으며 해당 타깃 연령층의 8%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86억 원이라는 초기 수익시장 규모를 산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살아남았고 그 결과 플랫폼의 플랫폼격인 네이버 쇼핑이 점유율 1위로 해당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쟁의 서막이라고 표현을 해도 손색이 없을 OTT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OTT 시장도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살아남는다면 여러 가지 OTT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을 유일하게 보유한 저희가 OTT계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그 치열한 경쟁 과정 속에서 주변인을 유입시켜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는 저희는 마케팅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높은 B2B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OTT 통합 방식, OTT 커뮤니티 등 관련된 추가 서비스들을 연계해 론칭할 예정이며 이와 굉장히 유사한 시장인 이북 시장 또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예정이며 구독 시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오픈뱅킹 우선 이용권을 이용해 조금 더 사용자에게 적합한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개발, 디자인, 마케팅, 운영 역량을 보유한 저희 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디바이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 요금을 더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시작으로 저희가 가진 비전의 첫 발을 내디뎌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플레이어만 이렇게 요금을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랑 다른 걸 두 개를 합쳐서 할 수 있어요? 합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쪽 관련돼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팀들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일단 일종의 에스크로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법 그 부분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그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정과 비밀번호가 만약에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보안에 충분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털렸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또는 내부 직원이 이렇게 안 나온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우선 계정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저희가 직접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용자들끼리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이라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사실 발생할 우려가 적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자금융업자가 되어야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토스가 토스 초기에 사용했던 포인트라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역량이 갖춰졌을 때 전자금융업자로 업종을 등록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정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들끼리 알아서 한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회원수를 늘려보면 조금 더 재밌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